지난 금요일 HLB는 마이너스 1.78% 하락으로 5거래일 만에 조정을 보였습니다. 최근 공매도 추정 창구에서 꾸준하게 상환 매수세가 나와주며 HLB 반등을 이끌었는데 금요일에는 해당 창구들이 장 초반부터 매도세로 전환하였으며 장 막판까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0.85% 상승하였으며 코스닥 제약 섹터가 0.8% 상승했기 때문에 금요일장 HLB는 지수나 섹터 대비 약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간으로 보면 HLB가 5.16% 상승했기 때문에 3.19% 상승한 코스닥 지수나 2.03% 상승에 그친 코스닥 제약 섹터 대비 선방하며 한 주를 마감한 모습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HLB 전환가액을 17.4% 하향 조정하는 리픽싱 공지가 있었습니다. 리픽싱 공지 당시 멤버십 회원방에서 안내드렸던 내용을 장전 코멘트에 공유해드렸듯이 HLB처럼 계약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리픽싱의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충분히 하락한 상황이라면 시장에서 새로운 악재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픽싱으로 전환 가능한 주식수가 60만 5,904주였는데 이는 HLB의 유통 가능한 주식수 대비 0.46%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전환 주식수가 유통량 대비 매우 적기 때문에 시장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전환가액 자체가 기술적으로 하방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최저가가 리픽싱 전환가액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역시나 하방 지지력이 생기면서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아래 꼬리를 달아준 모습입니다. 주식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일봉의 등락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확률에 베팅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드렸는데 리픽싱 전환가액인 54,500원을 기준으로 분할 대응을 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4월 하순에 접어들게 됩니다. 진 회장은 5월에 NDA를 신청할 예정이며 클래스 1을 받을 것을 예상하였는데 4월 말에는 대략적으로나마 NDA 관련 힌트를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관련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눈치 보기 장세 속의 소소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NDA 제출 이후 등급에 따라 심사 일정이 달라지며 단기 주가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업로드 영상에서는 4월 11일에 FDA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된 BMS와 HLB 병용요법의 임상 데이터를 비교해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강조드렸듯이 임상 환자의 편향을 제외한다면 주요 임상 데이터에서 HLB 병용요법이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다소 열세였음에도 FDA의 벽을 순조롭게 넘어선 BMS의 승인을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임상 환자 편향 문제 또한 HLB 병용요법의 현저히 낮은 약가를 고려한다면 FDA가 다양한 치료 옵션으로서 HLB 병용요법을 평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영상은 평소보다 조회수가 적게 나오면서 시청자 유입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유튜브 영상이 아닌 장전 코멘트 위주로 HLB를 분석하다 보니 유튜브 알고리즘이 비구독자에게는 영상 노출을 제한한 것이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영상의 퀄리티나 시청자의 공감수와 관계없이 절대적인 업로드 횟수가 훨씬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업로드 즉시 시청하시려면 구독을 해놓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FDA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된 BMS와 HLB 병용요법의 임상 데이터를 비교한 영상은 언론이나 사측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핵심적인 임상 평가 항목인 위험비를 기준으로 MOS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위험비를 기준으로 MOS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HLB 승인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HLB 주가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단연 공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나 주가의 반등 포인트 또한 공매도의 흐름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공매도의 동향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HLB가 단기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한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거래원별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공매도 추정 창구에서 적지 않은 상환 매수가 나와주면서 주가 반등을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소소한 이슈들은 지금처럼 장전 코멘트에서 안내드릴 예정이며 오늘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가와 업황과 시황 정보를 살펴본 후에 공매도 관련 세부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2차 CRL 이후 반등하던 주가가 최근 소강 상태를 보이자 HLB는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에서 상당히 밀려난 모습입니다.
주가의 대세 상승기에는 시장의 주목이 나쁘지 않겠지만 저점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시기에는 세간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HLB가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매도 일변도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간 적지 않은 매수세를 보이며 순매수로 전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중 마지막 거래에서 외국인이 순매도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하루를 빼고 모두 순매수하였으며 최근 6거래일 동안 5거래일을 순매수했기 때문에 순매수 기조로 전환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은 21.69%로 반등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CRL을 맞으면서 주가는 적지 않은 변동성을 보여주었지만 상방 세력들의 물량 이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HLB는 지수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패시브 자금이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세력 물량의 상당 비중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방 세력들 또한 승인을 기대하고 리스크 관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드렸는데 이들이 손실을 보고 이탈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머지않아 강력한 상승 파동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기관 수급을 주도했던 금융투자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2차 CRL 이후 강력하게 순매수했던 물량의 일부가 출회된 것이기 때문에 청산기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리스크 관리 차원의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장전 코멘트에서는 트럼프 관세 정책을 핵심만 요약해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과 증시의 동향을 간단 명료하면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싶다면 출향파의 장전 코멘트는 만족스러운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2,942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는 글로벌 주요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매일 장전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주요 증시의 동향을 보면 미 증시와 대만 증시가 약세를 보인 반면 우리 증시를 포함한 주요 증시들은 일제히 반등세가 나와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감세와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포석이었지만 핵심 책사인 나바로를 맹신하다가 재발등을 찍는 무리수를 둔 상황이 되었는데 상세한 시황은 장전 코멘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말부터 2025년 증시를 전망하면서 우리 증시가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코스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렸습니다. 역시나 2025년 들어 코스닥이 5.7% 상승하면서 탄핵 이슈로 전국이 혼란스러웠음에도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상당히 선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외국인은 현물에서 1조 2천억 원을 순매도하였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5,900 계약을 순매수하며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해준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급격한 매도세를 보였다가 매수세로 급 전환할 때가 지수 반등의 포인트였기 때문에 해당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상세한 전망은 장전 코멘트에서 안내드리겠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머지않아 외국인 수급이 우리 증시 추가 상승을 견인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 CRL 이후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HLB가 그나마 낙폭을 제한하며 그룹주 내에서 주간 상승률 선도를 유지해준 모습이며 HLB 테라퓨틱스와 HLB 제약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HLB 제넥스 또한 그룹주와 밀접하게 연동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그룹주 비교 차트에 추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매도 포지션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 16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375만 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23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증가했음에도 주가는 저점에서 횡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국 높게 쌓아올린 공매도 잔고가 HLB의 대세 상승을 위한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증했던 공매도 공세가 최근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CRL 사유가 크게 줄어들면서 승인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급증할 만한 여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찌라시를 동원해서 공세를 강화한다고 해도 현재 주가 위치는 기대 손실보다 기대 수익이 훨씬 더 큰 구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PAL의 세부 사항이 공개되거나 재승인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과거의 모습처럼 공매도 잔고가 급감하고 주가는 비례적으로 급반등하는 상황을 또다시 경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코스닥 공매도 세력들의 수익률 순위를 살펴보면 에이텍과 알렙이 공매도 세력들의 집중 공세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공매도 수익률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LB그룹주 중에서는 HLB 테라퓨틱스가 유일하게 공매도 수익률을 올려주었으며 나머지 그룹주들은 주가가 선방하면서 공매도 세력들에게 손실을 안겨준 모습입니다. 최근 한 주간의 코스닥 공매도 세력들의 수익률 순위에서는 시너지이노베이션과 알렙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적지 않은 수익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공매도 재개 이후 코스닥 공매도 세력들의 손실률 순위를 보면 펩트론에서 48.6% 손실을 보는 등 펩트론과 ABL바이오가 공매도 세력들에게 적지 않은 손실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제약바이오주를 잘못 건드리면 짧은 시간에 적지 않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학습 효과를 주었기 때문에 제약 섹터 전체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간 손실률 순위에서는 HLB그룹주 중에서 HLB제약과 HLB가 선방하면서 공매도 세력들에게 손실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세력들의 HLB그룹주 수익률을 살펴보면 테라퓨틱스와 생명과학에서는 공세에 성공하며 소소한 수익을 취했지만 HLB제넥스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기록하는 등 대체로 공략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간으로는 이노베이션 한 종목에서만 수익을 취했을 뿐 나머지 그룹주에서는 모두 손실을 본 모습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공매도 공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예측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매도 선행지표인 대차잔고를 통해서 공매도 세력들의 대응 전략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HLB의 일간 대차잔고 추이를 보면 2차 CRL 이후 꾸준히 대차잔고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닥 대차잔고 순위를 보면 HLB가 3위에 랭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대차잔고 순위는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유통량 대비 대차잔고의 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위 10위까지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을 표기해드렸는데 진입하신 종목이나 진입을 고려하는 종목들은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HLB는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이 10.9%를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대차 거래는 유통량 대비 증가율이 중요하며 기본적으로 대차잔고가 유통 주식수 대비 5%를 초과하면 적지 않은 비중에 해당되며 10%를 넘어가면 과도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차잔고가 공매도로 연결되지 않거나 페이크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공매도 포지션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공세를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HLB처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역발상 투자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단기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은 유통량 대비 대차잔고의 급증은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HLB그룹주의 유통량 대비 대차잔고 비율을 살펴보면 HLB에 이어서 HLB 테라퓨틱스가 5.7%로 적지 않은 대차잔고를 보여주었으며 HLB제약이 4.7%로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HLB 바이오스텝과 HLB 생명과학 순으로 대차잔고 비율 순위를 기록하였지만 HLB 그룹주들은 대체로 5% 미만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업로드한 BMS와의 임상비교 영상을 통해 승인 가능성이 조금 더 상승했다는 것을 안내드렸는데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에 시청하신다면 멘탈 관리를 위해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초에는 현재 간암 1차 시장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로슈와 HLB 임상 데이터 비교를 통해서 HLB의 승인 가능성과 승인 이후의 시장 경쟁력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 자료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언론이나 다른 방송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HLB 단기 대응 매매 현황과 멤버십 추천 종목 수익률입니다. 출양파 멤버십의 HLB 단기 대응 투자 성과와 멤버십 추천 종목에 관심이 없다면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양파는 멤버십 회원들과 함께 지난해 1차 CRL 당시와 마찬가지로 장기 물량을 그대로 보유한 채 단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2차 CRL 이후 본격적으로 진입한 3월 25일 기준 HLB는 2.3% 하락한 상태이며 HLB생명과학과 HLB제약은 15.1%와 13.3% 하락한 상태이지만 고점에서 익절하고 저점에서 재진입하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HLB그룹주를 단기 대응하여 69.5%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차 CRL 이후 HLB그룹주가 적지 않게 하락한 상황에서도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가 조금만 뒷받침해준다면 1차 CRL 이후에 단기 대응 투자 성과를 어렵지 않게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보시는 매매 현황은 1차 CRL 이후 HLB 단기 대응 내역과 수익률입니다. HLB생명과학과 HLB제약은 시간관계상 매매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HLB와 대동소이한 투자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단기 대응 수익률을 모두 합산하면 10개월여 만에 1500%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HLB가 FDA 신약 승인에 성공한다고 해도 장기 대응의 기대 수익률을 크게 뛰어넘을 수 있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의 유용성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 대응이 주가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은 거래량이 줄어들며 침체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며 잦은 매매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주가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을 병행한다면 추가 수익은 물론이고 HLB 주가가 활기를 찾는 데에도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멤버십 일반 추천 종목 또한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미 증시가 급락하고 우리 증시가 상승분을 적지 않게 반납한 상황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비중을 축소했다가 바닥권에서 재진입 사인을 드리거나 분할 매수가가 진입되면서 지수의 약세에도 적지 않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HLB는 물론이고 일반 추천 종목에서 지수 상승률을 크게 압도하는 출량파 멤버십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출량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량파 최선 5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